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공론장 진행 가운데 운영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공론장 진행 가운데서 쟁점 토론과 갈등 조정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견해 차이나 이견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그런 견해 차이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논의를 생산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소해 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쟁점 토론과 갈등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의 생각과 이해의 차이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전에 드린 적이 있죠. 따라서 정보와 자료, 논쟁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통과제, 해법을 모색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의 확장과 전환이 가능한 공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공론장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차이와 공통점을 동시에 발견을 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공론장의 성격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이해관계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큰 반면에 이해관계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생각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 이해관계의 차이도 굉장히 큰 경우, 사안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공론장 운영 방법의 강조점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크지 않고 이해관계의 차이도 크지 않은 사안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 정책 같은 것이 그렇겠죠.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국민 전체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국가 정책이 A가 되든 A-가 되든 관점의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들도 있죠. 물론 뭐 원전 문제라든지 뭐 소각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큰 사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들도 많이 있잖아요. 개인의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미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안 개발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 비전 공론화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회의 진행, 토론 진행을 잘 하면 되는 것이죠. 참여한 사람들에게 고르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들의 생각을 잘 수집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공론장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 이해관계의 차이는 비교적 약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반면에 이념 그룹 간의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생각의 차이가 큰 반면에 이해관계 차이는 약한 경우, 정책 방향 관련된 갈등이나 갈등 발생 가능성이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 정책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 정책에 관해서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국민 집단 내에서. 그렇지만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교적 미약한 편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책 방향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와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 논쟁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면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해 전에 통일부가 주관해가지고 통일 방안에 관한 공론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생각의 차이를 부각시킨 것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약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합리적인 논쟁, 이성적인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 대화 촉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차이도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또는 집단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보 제공만으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게 되죠.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합리적인 논쟁으로만 논쟁이 생산적으로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 저감 혹은 비용 편익 불일치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이해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는 실제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즉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만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갈등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큰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퍼실리테이터, 대화 촉진자 정도 가지고는 의미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갈등 조정자, 미디에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생산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내용 준비가 필요하고 진행자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론이 성과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진행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행자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는 논의 목적과 과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논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얘기의 범위가 무한히 넓어지고 엉뚱한 데 가서 논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논의 범위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유롭고 평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논의의 맥락을 이해하고 논의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논의 순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논의할 주제가 어떤 것들이고 논의 순서를 정하는 것 역시 진행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의 성격과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논의를 통해서 갈등 해결이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 사안의 성격과 갈등의 성격을 고려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관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와 자료 제공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논의 과정에서 가치관의 차이가 두드러진 경우에는 상호 존중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 또 인식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 차이가 도드라지는 경우에는 논의의 중심을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비용과 편익 간의 차이를 어떻게 축소시킬 것이냐,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간의 그 격차를 어떻게 좁히면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묵은 감정과 정서적인 차이가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우리가 거꾸로 얻게 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안과 갈등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고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쟁점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논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원래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원래는 포착하지 못한 쟁점이 형성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포착해낼 수 있어야 돼요, 진행자는. 그래서 토의 목적 및 공통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토론 과정에서 쟁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쟁점을 기반으로
논의 주제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쟁점 해소에 필요한 논의 방식을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나 이견을 적절한 쟁점으로 도출해내고 그 쟁점이 생산적인 논의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쟁점을 논의 주제화하고 논의를 적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행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 결과가 정리가 되면 논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은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고 어떤 점은 해소가 됐는지, 어떤 점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어떤 점은 합의가 됐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지금 정리를 한 건가요? 혹시 정리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을 물을 필요가 있고요. 완전히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부분과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직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잘 갈무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논의 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론장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 차이 또 이해관계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쟁점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쟁점을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가, 그 가운데 이제 진행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